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월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유다영입니다. 오늘은 ECG 분석의 골든 스탠다드 길이인 5분 데이터와 3분 이하의 이 쇼텀 데이터를 비교한 논문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각 15년, 19년에 발표된 논문들로 최근 논문들은 아니지만 이 쇼텀 HRV의 기초 연구들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플러스1의 2015년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2.6이며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시스 분야에서 큐2에 해당합니다. 인트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심박 변이도는 심박 간격의 변화폭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 신경의 상태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HRV가 감소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과 같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HRV는 시계열로 계산되며 SDN은 RMS-SD가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또한 임상 및 연구에서는 쇼텀 레코딩이 피험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에 보통 10초, 20초의 ECG가 흔히 수집된다고 합니다. 다만 10초에서 20초의 울트라숏 ECG가 실제 HRV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샘플로 시도하거나 기록 길이별 상관계수를 주로 제시했지만 평균 비교나 값의 차이 등은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38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울트라숏 ECG인 10초, 30초, 120초를 골든 스탠다드 길이인 240초에서 300초, 한 4분에서 5분 길이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성인 3,387명을 대상으로 주사용 손의 이 중지에서 포타프레스라는 디바이스로 연속 맥박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손은 심장 높이로 유지한 채 레코딩했습니다. 데이터는 부정맥이나 아티팩트를 비주얼 인스펙션으로 제거하고 N은 인터벌이 5ms 이하일 경우 오차로 검출했다고 합니다. SDNN과 RMS-SD는 15분 신호 중에 마지막 5분을 산출했으며 무작위로 겹쳐지지 않는 10초 구간 이 3개를 그리고 30초 구간, 120초 구간을 추출했습니다. HRV 값은 정교성을 맞추기 위해 로그 변환 후에 분석했습니다. 울트라 쇼텀 구간과 골든 스탠다드 길이인 240초에서 300초의 데이터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블렌드 알트만, 코엔스 D가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10초 구간의 신뢰도는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이 계산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 설계상 10초, 30초, 120초의 짧은 구간을 골든 스탠다드인 240초에서 300초 구간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연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즉, 이 긴 구간에서 이 짧은 구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값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계수 등이 인위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트스트래핑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짧은 구간이랑 긴 구간 사이에서 실제적인 연관이 전혀 없을 때 예상되는 코릴레이션 그리고 LOA, 코엔스 D를 구했습니다. 30초를 예를 들어서 절차를 설명드리면 약 이 300초의 데이터에서 이 30초, 대략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 30초의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이 270초의 구간을 분리해서 각각 HRV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30초의 HRV 값 풀과 270초의 HRV 값 풀에서 각각 랜덤하게 하나씩 선택해서 수학적 공식으로 가상의 300초 HRV를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을 3387번 피험자 수만큼 반복해서 가상의 데이터셋을 생성했고 전체 과정을 1000번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분포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데이터는 이 같은 사람의 30초 HRV와 300초 HRV를 비교하므로 당연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피험자 A라는 사람의 30초 HRV와 B라는 270초 HRV를 합쳐서 300초로 합쳐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가 시뮬레이션의 범위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 이 짧은 구간, 이 짧은 레코딩들이 전체 HRV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겨 2는 SDNN과 RMSSD의 바이어스와 그리고 95% LOA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X축은 각 레코딩 길이, 그리고 Y축은 이 바이어스와 그리고 95%의 일치한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바이어스는 여기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나와 있고,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하늘색의 이 범위로 나타나져 있는데, 이 바이어스는 두 측정값 간의 평균 차이를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편향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일치한계라고 여기 이 수직 선들이 있고,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범위 점선이 있는데, 이 이 일치한계는 범위가 좁을수록 두 값의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실제 관찰된 바이어스이고, 실선은 실제 95% 일치한계 구간, 그리고 두 음영 부분은 시뮬레이션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결과를 보면 실제 측정 정확도를 나타내는 이 실선이 이 시뮬레이션 되는 이 예상 구간보다 훨씬 좁은 구간에 위치합니다. 이는 이 울트라 숏텀 측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측정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합니다. 특히 이 RMSSD가 SDNN보다 더 좁은 범위를 보여서 짧은 시간에서도 더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테이블은 연구에 참여한 3,387명의 데모그래픽입니다. 평균 연령은 53세였고 남성, 여성 49대 51로 비슷하게 모집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성인 집단이었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SDNN과 RMSSD의 중앙값이 유사했습니다. 우측 테이블은 레코딩 길이에 따라 개선된 SDNN과 RMSSD입니다. 레코딩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균값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DNN은 특히 짧은 구간에서 낮게 계산되었으며 길이가 길어질수록 기준인 이 토탈 레코딩 4-5분의 데이터와 비슷한 값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코릴레이션 결과입니다. 4-5분의 기준 데이터와 각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이며 10초 데이터만 사용해도 SDNN이 0.76 정도, 그리고 RMSSD는 0.85 정도의 높은 상관을 보였습니다. 10초 데이터를 이렇게 3개 평균했을 때는 30초의 데이터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으며 120초의 데이터는 기준 데이터와 SDNN은 0.96, RMSSD는 0.98로 거의 비슷한 상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SDNN 대비 RMSSD에서 더 높은 상관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엔스티 값은 두 그룹 간 평균 차이 크기를 표준화한 값으로 단순히 평균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표준 편차 기준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값이 클수록 두 그룹 간 차이가 크다는 의미로 한 0.5 정도면 두 그룹 평균 차이가 표준 편차의 절반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10초 데이터에서는 SDNN이 0.89, RMSSD는 0.16 정도로 RMSSD에서 차이가 더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10초 3개의 데이터를 평균했을 때도 유사한 10초 데이터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랑 거의 유사한 값이었고 30초 데이터에서는 SDNN이 0.5 정도, RMSSD에서 0.1 정도로, 그리고 레코딩이 120초 정도로 길어졌을 때는 둘 다 0.1 이하로 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RMSSD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블렌더 알트만 분석 결과로 좌측은 SDNN, 우측은 RMSSD의 결과며 각각 단일 10초, 그리고 10초 3개의 평균, 30초, 120초 데이터와 골든 스탠다드 간의 비교 결과입니다. 블렌더 알트만 플롯을 설명드리면 여기 X축은 골든 스탠다드의 HRV 값, 그리고 Y축은 두 측정값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 흰 선은 편향, 바이어스, 즉 모든 차이값들의 평균을 의미하고 회색 영역은 일치한계선, 아까의 LO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LOA로 95%의 차이값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이 검정색 수평선이 편향이 없는 기준선입니다. 여기 편향, 이 흰색 줄이 0에 가까우면 두 측정
방법 간의 체계적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고 이 LOA 범위가 좁을수록 일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보면 기록 길이가 이렇게 10초 짧은 길이에서 120초로 길어질수록 편향이 줄어들고 LOA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특히 120초 데이터에서는 골든 스탠다드와 거의 완벽한 일치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RMS-SD가 SDNN보다 편향과 95% LOA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서 짧은 기록에서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값임을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5는 10초 구간 3개의 데이터에 대한 인트라 클래스 코릴레이션 결과입니다. 줄여서 ICC라고 하는데 이 ICC 값이 높다는 것은 서로 다른 10초 구간의 데이터에서도 일관된 HRV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SDNN과 RMS-SD 모두에서 0.6 이상으로 신뢰성이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본 결과에서도 RMS-SD가 SDNN 대비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에서 HRV 계산을 위해 일상적인 10초 ECG 기록의 유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3,38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울트라 숏텀 데이터와 골든 스탠다드 길이 데이터 간의 SDNN과 RMS-SD의 일치도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RMS-SD가 SDNN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초의 짧은 데이터에서도 RMS-SD는 신뢰할 수 있으며 120초의 데이터에서는 RMS-SD와 SDN은 모두 골든 스탠다드 길이 데이터와 높은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최대 10초까지 짧은 데이터 길이를 사용해서 골든 스탠다드인 5분 정도의 길이와 일치도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동일인의 짧은 데이터가 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기에 큰 코릴레이션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연이 아닌 것을 보여준 점이 우수했습니다. 다만 누운 상태에서 특히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한계인 것 같고 HRV 지표도 2개만 사용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BMC Medical Informatics and Decision Making의 2019년에 게이트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8 메디컬 인포메틱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논문이 단순 HRV 길이에 대한 논문이었다면 두 번째 논문은 스트레스 디텍션을 위한 HRV 길이를 본 연구입니다. 첫 번째 인트로 단락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외부, 내부 환경을 개인이 인지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며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컴퓨터 과제, 스트롭 태스크 등 다양한 실험 및 공공연설, 수술 등의 실생활 스트레스 상황을 언급하면서 심장박동 증가와 같은 심리 생리적 증상과 수면 패턴 변화와 같은 행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주의력 감소, 작업 기억과 같은 기억 회상 능력을 손상시키며 인지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판단과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성과를 저하시키기에 군사, 경찰, 수술, 항공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스트레스가 인지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생리신호 중 심박 변이도 HRV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심박수만 측정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측정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며 HRV 특징을 변화시킵니다. 최근 웨어러블 센서의 확산으로 인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울트라 숏텀 HRV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5분 미만으로 HRV 기록을 단축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초단기 이 울트라 숏텀 HRV 특징이 단기 HRV 특징을 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울트라 숏텀 HRV 특징을 조사한 연구 중 스트레스 감지에 있어 울트라 숏텀 피처들이 유효한지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 조건인 휴식 단계와 이 스트레스 단계에서 HRV를 고려해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정신적 스트레스 감지를 위해 울트라숏 HRV 피처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42명의 건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험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 조건으로 참가자들이 실제 대학교 구술시험을 볼 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스팅, 안정 조건으로 실험에 스트레스가 없는 방학 직후 통제된 안정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심박 데이터는 3리드 임상 연구용 ECG 신호를 이용해 얻었으며 50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기록되었습니다. ECG 데이터는 자동 QRS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인터벌을 추출한 후 신호 품질을 위해 정상 박동 비율이 90% 이상인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각 피험자의 30분 ECG 기록에서 처음 15분은 제외했고 이후에 5분 데이터만을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분 전체를 쇼텀으로 했고 울트라 쇼텀은 3분, 2분, 1분, 30초 시간 데이터에 대해 분석했으며 HRV 특성은 이 우측표와 같이 23개를 계산했습니다. 3분 이상에서는 23개가 모두 계산되었으며 2분 이하부터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는 피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레스트와 스트레스 상태를 비교하는 인터그룹 평가에서는 윌콕슨 사인랭크 테스트로 레스트와 스트레스 간 비교했습니다. 앞 페이지의 테이블과 같이 화살표를 사용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화살표 2개, 유의하지 않을 때는 화살표 하나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조건에서 쇼트 HRV와 울트라 쇼텀 HRV를 비교하는 인트라그룹 평가에서는 스피어만 랭크 코릴레이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상관관계는 0.7 이상, P값은 0.05 미만이어야 했으며 첫 번째 연구처럼 블란드 알트만 플롯으로 일치도와 바이어스를 평가했습니다. 분류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셋을 두 개의 폴더로 나누어서 폴더 1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60%인 25명을 피처 셀렉션,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에 사용했고 폴더 2에서는 40%인 17명을 배정해서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피처 셀렉션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1단계인 렐레번스 분석에서는 5분 피처에 대해서 윌콕슨 사인 랭크 테스트 검정을 했고 두 번째 단계인 리던던시 분석에서는 스피어만 랭크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상호 연관된 피처를 제거했습니다. 최종 피처로 min n은 STDHR, HF가 선택되었습니다. 레스트와 스트레스 상태를 이진 분류하기 위한 머신러닝으로는 SVM, MLP, 그리고 K-Nearest Neighbor, 그리고 디시전 트리, LDA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알고리즘 파라미터는 폴더 1에서 훈련 중에 최적화되었으며 폴더 2에서는 1분, 2분, 3분의 울트라 쇼텀 피처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좌측 테이블 1은 레스트와 스트레스 상태를 비교하는 인터그룹 결과입니다. 즉 HRV 피처가 레스트와 비교해서 스트레스 상태에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5분 데이터에서 추출한 23개의 HRV 피처 중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18개의 피처가 두 조건 간 유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3분 데이터에서는 5분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 RPA-DET라는 피처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길이가 짧아질수록 계산되지 않는 피처가 증가하고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피처가 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빨갛게 표시한 5개의 피처가 일관되게 유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우측 테이블은 인트라 그룹 결과입니다. 타임 도메인 HRV 피처들은 STDNN과 STDHR을 제외하고 모든 길이에서 유의하게 높은 코릴레이션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에서는 모두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였으며 흥미로운 점은 레스트보다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대체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시 HRV의 역학이 더 억제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셀렉션으로 최적 피처 조합인 min, nn, stdhr, hf 3개로 레스트와 스트레스 상태를 이진 분류한 결과입니다.
오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이 5가지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이 K-리얼리스트 네이버스 분류기가 정확도 94%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우측 테이블 4는 1분, 2분, 3분 데이터인 울트라숏 HRV 성능입니다. 3분 데이터에서도 94%의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1분에서도 88%로 높은 정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 감지가 가능했습니다. 본 연구는 5분 이하 울트라숏 HRV 피처가 5분의 HRV를 대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로 연구 결과 모든 울트라숏 HRV 피처가 5분 데이터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5분에서 1분 사이의 데이터에서는 min-n은, std-n은, min-hr, std-hr, hf, sd2 이렇게 6개의 특성이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min-n은, std-hr, hf의 조합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와 같은 극단적으로 짧은 데이터는 신뢰성이 부족하지만 최소 1분 이상의 HRV 데이터만 있으면 정신적 스트레스 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에서 태스크가 상이하기에 완전히 동일한 경향을 보이진 않았으나 SDN에는 두 연구 모두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울트라숏 HRV와 숏 HRV 간 신뢰도만을 비교한 것이 아닌 실제로 LST와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해 피처 셀렉션 및 성능까지 도출한 점이 타 논문들과 차별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저도 현재 연구 패러다임 설계로 ECG를 5분 측정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처럼 번외로 데이터를 줄여가면서 피처의 성능을 평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